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종의 동물이 있으며 일부는 귀엽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멀리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물들은 강력한 방어 기제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동물 20마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사용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번 과학적으로 메타세피아 페페리로 알려진 화려한 갑오징어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문어종입니다. 문어의 3가지 독성종 중 하나이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독에 물리는 것은 불의의 독샘에 의해 발생하며 독이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통증과 자극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문어는 호주, 동남아시아, 뉴기니 주변 바다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얕은 물에 살고 최대 길이는 8cm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어는 2개의 긴 촉수와 8개의 짧은 팔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움직이고 음식을 잡습니다. 또한 위장의 달인이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색상과 질감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은 문어를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번 딩고는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쓰다듬고 싶은 귀여운 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들개는 애완동물이 아니므로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딩고는 회색 늑대와 길들여진 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딩고 관련 사고는 드물지만 완전히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딩고가 있는 지역에서 딩고 근처에 오면 거리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딩고는 호주가 원산지이지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퀸즐랜드 정부가 딩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구력으로 유명하며 먹이를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번 불배 두꺼비는 생생한 색으로 유명한 눈에 띄는 양서류 종입니다. 밝은 빨간색, 주황색에서 검은색 반점이 있는 노란색까지 다양하죠. 밝은 배색은 포식자에게 두꺼비가 유독하다는 경고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독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피부 자극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배 두꺼비는 비교적 작으며 종에 따라 4에서 7cm 사이입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숲, 습지, 연못과 같은 다양한 서식지에 삽니다. 그들은 반수생이기 때문에 육지와 물 모두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독성이 있는 피부 외에도 서로 시끄러운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은 특유의 끊임없는 퍽퍽퍽 소리로 암컷을 부르죠. 그들은 앞다리를 나뭇잎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표면에 부딪힘으로써 이를 수행합니다. 암컷은 이 울음소리의 질에 따라 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울음소리도 수컷의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컷이 클수록 울음소리가 더 깊고 커집니다. 17번 검은 과부 거미는 이상적인 애완동물이 아니며 주변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독거미는 인간뿐만 아니라 많은 파트너에게도 위험합니다. 암컷은 적극적으로 수컷을 사냥하고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기까지 하며 수컷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자 패킷을 옮깁니다. 이 거미는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육을 떨며 체온을 올릴 수 있어 추운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미의 놀라운 특성이며 이 동물이 얼마나 수완이 좋고 적응력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이 거미는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토착 중입니다. 이들은 선박과 상품에 원치 않은 침략자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거미는 특징적인 붉은 반점이 있고 크고 둥근 복부로 유명하죠. 수컷은 일반적으로 더 작고 종종 등이 전혀 붉지 않습니다. 암컷은 번식기에 특히 공격적이며 인간 침입자를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둥지를 맹렬히 보호합니다. 이것에 물리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독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거미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특별 동물 구조센터가 설립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 거미의 존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거미와의 만남을 피하고 그냥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6번 헤들백 애벌레는 캐나다에서 플로리다에 이르는 북미 동부에서 볼 수 있는 뾰족한 애벌레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소름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찌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에 쏘인 적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입니다. 이 애벌레와 접촉하면 통증이 2~3배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가시를 만지면 가시가 부러지고 피부 아래에 있는 독샘이 노출되어 당신을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등에 있는 독특한 안장 모양의 패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길이가 약 2.5cm로 비교적 작지만 이 곤충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은 참나무와 과일나무를 포함해 다양한 식물을 먹고 포식자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독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경우 독은 고통스러운 발진, 가려움증, 메스꺼움, 경우에 따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5번. 단어만으로도 몸소리가 쳐집니다. 우리는 독사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뱀에 잘린 머리조차 여전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은 그것을 올바르게 읽었습니다. 뱀 머리는 절단된 후에도 여전히 물고 독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뱀의 무는 반사신경이 신체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정 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죠. 뱀은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하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뱀머리에 대해 알아야 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뱀머리는 독샘을 차단하고 건조한 물기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너무 늦을 때까지 물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한타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전문가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4번. 흰 동가리로 더 잘 알려진 아네모 피쉬는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실제로 실생활에 존재하며 인간에게 매우 독이 있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귀엽지만 순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물 수 있고 이빨은 사람의 피부를 뚫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또한 침입자로부터 영토를 공격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물고기는 주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홍해, 태평양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의 따뜻한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기가 5에서 15cm에 이르는 작은 물고기이며 먹이는 동물성 플랑크톤, 조류 및 작은 무척추 동물로 구성됩니다. 이 물고기는 보호 점액충 덕분에 독침의 면역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그들이 원생 자웅동체라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번. 들소, 영양, 소와 같은 다른 대형 초식 동물종에 속하는 케이프 버팔로. 그들은 사바나, 초원, 숲 및 늪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다양한 서식지에서 발견됩니다. 주로 풀을 먹는 케이프 버팔로는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자, 표범, 코끼리 및 코뿔소와 함께 아프리카의 빅5를 구성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 개체의 체중은 500에서 1000kg 사이이며 키는 1.5에서 2m 사이입니다. 이 동물들은 약 6마리에서 12마리로 구성된 긴밀한 가족 그룹으로 살며 지배적인 암컷이 이끌고 자손과 친척으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냄새와 소리 신호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하고 포식자를 억제하며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하남 버팔로와 마주치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협을 느끼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며 최대 55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12번. 침을 뱉는 두꺼운 꼬리 검은 전갈은 많은 독이 있는 전갈종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 및 보츠와나의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이 전갈은 길이가 11에서 15cm까지 자랄 수 있어 남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전갈종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두꺼운 꼬리와 크고 튼튼한 집게발이 특징이죠. 이 전갈을 만나면 독의 청산가리 알약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심하십시오. 이 전갈은 1m 떨어진 곳까지 치명적인 독을 뱉을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이 광야에서 가장 두려운 동물 중 하나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전갈이 사냥에 치명적인 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기 전에 마비시키기 위해 먹이에게 독을 뱉습니다. 따라서 인간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동물에게도 매우 위험하죠. 11번. 보츠라고도 알려진 가시불가사리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파괴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홍해, 인도양 및 태평양의 산호초 주변에서 발견됩니다. 일반 불가사리의 경우 그들의 존재는 연간 최대 6제곱미터의 살아있는 산호를 소비할 수 있어 가장 탐욕스러운 산호 포식자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 불가사리가 산호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종류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식인 풍습이며 날카롭고 독이 있는 가시로 덮인 여러 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독한 가시는 고통스러운 부종과 반응을 일으켜 열, 메스꺼움, 심지어 쇼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불가사리를 바다에서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중에 만나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죠.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독가시에 쏘이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잃어버린 팔다리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 부상에서 회복하고 무성생식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0번. 고슴도치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뾰족한 포유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날카로운 깃털은 잘못 취급하면 경미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생물은 보스처럼 자신을 방어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사자와 호랑이조차도 그들을 건드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끼면 몸을 돌려 기펜을 들고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상대의 중요한 부분에 기펜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털복숭이 동물이 또 다른 방어 수단인 악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식자가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념하지 않으면 모든 지옥이 풀립니다. 고슴도치는 기펜을 들고 꼬리를 사용하여 공격자를 공격합니다. 귀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흥미롭게도 일부 문화권에서는 행운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9번. 이루칸지 해파리는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상 목록만으로도 가장 가까운 병원에 보낼 수 있죠.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통증과 격려는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칸지 해파리가 너무 작아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다이버들이 그가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이 해파리는 주로 호주 주변 해역에서 발견되며 크기가 5인치에서 30mm 사이이며 뚝술은 1m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루칸지 해파리는 주로 작은 물고기와 갑각류를 먹으며 독이 있는 촉수를 사용하여 먹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해파리는 해파리 종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어떻게 많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번. 사막에서 죽은 낙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다양한 위험과 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나면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낙타의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박테리아가 번식하여 부패한 가스를 생성하여 낙타의 몸 안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가스가 너무 강해서 낙타의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만지면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쾌한 광경과 냄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양한 청소부와 곤충을 시체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죽은 낙타는 몸에 많은 양의 물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물 공급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썩어가는 동물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질병이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래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래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죽은 고래가 해변에 떠밀려와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몸속의 박테리아도 번식하여 부패한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물들을 만나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7번. 타이어 코랄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만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산호보다 해파리와 말미잘과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50종 이상의 다양한 종이 알려져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열대 및 아열대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가지, 산 모양, 지각 구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다른 산호종으로 쉽게 오인됩니다. 타이어 코랄이라는 이름은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타는 듯한 고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은 석회질 골격에 있는 작살과 같은 작은 구조물 때문인데 이 작살은 닿는 모든 것에 독을 주입합니다. 이것은 암석에서 플라스틱 물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서식하며 종종 산호초 주변의 따뜻하고 얕은 물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이버들은 이것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데 때때로 간과되기 때문에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 근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코랄과 접촉한 경우 즉시 상처를 바닷물로 씻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번. 자이언트 누에나방은 친근하고 꼭 껴안고 싶은 애벌레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방과에 속합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강한 플레이어이며 큰 크기, 생생한 색상 및 날개의 복잡한 패턴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주로 다양한 나무와 관목의 잎을 먹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낙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대부분의 종은 무해하지만 일부 애벌레, 특히 로노미아 속의 애벌레는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유독한 가시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가시 때문에 가장 위험한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혈과 다르게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독은 단백질과 효소의 복잡한 혼합물로 심한 통증, 염증 및 응고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에는 진통제가 포함되며 심한 경우 해독제도 필요합니다.
5번. 왜 사람들이 레오파드씨를 귀엽다고 생각하는지 미스터리입니다. 야생에서 그들을 본다면 껴안고 싶은 것보다 가축류를 떠올리게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포식자는 크고 강력하며 물속에서의 민첩성과 독특한 점박이 털로 유명합니다. 성인 표범물범은 길이가 3.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500kg입니다. 그들은 주로 남극 대륙 주변의 차가운 바다에서 발견되지만 때때로 호주, 뉴질랜드 및 남미 해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쉽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으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펭귄과 크릴새우를 먹지만 다른 바다표범의 새끼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바다표범이 자신의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양 포유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표범은 자연 서식지에 더 잘 남겨지는 야생동물입니다. 4번. 이 거북은 강력한 턱과 위협을 받았을 때 공격적인 행동으로 유명한 대형 민물 거북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꽤 인상적인 물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손과 발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긴 목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비틀릴 수 있으며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는 듯 그들은 당신을 매우 아프게 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북미 동부 및 중부 전역에서 발견되며 길이가 80cm에 이릅니다. 이 동물들은 주로 물고기, 개구리, 새, 작은 포유류 및 기타 거북이를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거북이가 매우 흥미로운 호흡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를 사용하여 숨을 쉬는 대부분의 다른 거북이와 달리 배변과 짝짓기를 위한 몸 뒤쪽 구멍으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영하는 동안 숨을 쉬기 위해 머리를 물 위로 내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물속에서 살 때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3번. 사이드 아가미 슬러그는 2009년 오클랜드 해변에서 발생한 의문의 개 사망 사건과 연관되기 전까지 위험한 동물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민달팽이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치명적인 물질 중 하나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소는 방어 기제 역할을 하여 민달팽이를 잠재적인 포식자에게서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자신의 종을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민달팽이에 의한 중독 증상에는 메스콤, 구토, 설사 및 기타 위장 문제가 포함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독은 소량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소를 만지거나 먹으면 독소를 섭취한 후 몇 시간 이내에 마비되는 느낌,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종이 특정 해면의 독성 화학물질과 같은 독소를 먹이에서 포획하여 자신의 조직에 저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번. 벼쥐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설치류입니다.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동물과 인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가지고 있죠. 그들의 귀여운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벼쥐는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으며 독이 있는 식물의 껍질을 씹어 스스로 독을 만든다고 합니다. 독은 타액과 섞여 독특한 벼슬에 있는 머리카락에 저장됩니다. 벼쥐의 독은 호흡곤란, 근육약화, 심지어 죽음과 같은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흥미로운 생물에 대해 모르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벼쥐는 매우 복잡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촘촘하게 결속된 집단을 이루며 살며 심지어 지배적인 수컷이 책임을 지고 가장 인기 있는 수컷이 암컷을 차지하는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원뿔 달팽이는 아름답고 복잡한 모양의 껍질로 유명한 해양 복종류 그룹입니다. 매혹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는 독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신경독소가 뚝뚝 떨어지는 작살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달팽이는 위장의 달인이며 열대 및 아열대 바다의 바위나 산호 아래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을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원뿔 달팽이의 공격을 받으면 마비와 호흡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밖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종의 원뿔 달팽이는 해변에서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본다면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위험한 동물을 만져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동영상을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